안녕하십니까. LS피플 마케팅 본부장 김현중입니다. 오늘은 좀 정말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그냥 흔히 소개했던 신제품 소개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지금 이 시대 상황에 꼭 맞고 그 다음에 사업을 떠나서 정말 필요한 제품으로서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독점 제품이기 때문에 유사한 제품이라든지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기능의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독점적인 아이템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우리 사업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위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특별히 위 건강한 편인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소화기 질환에 관한 논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화기 질환 환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2007년도 자료입니다. 그때 이제 인구수가 4,800명 정도인데 4,800만 명 중에서 소화기로 인한 질환을 앓은 환자 수가 실 인원수가 1,700만 명입니다. 이게 이제 100명 중에 36명에 해당하고요. 전체 인구수의 35.6%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소화기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입원한 환자 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진료를 한 인원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통계 자료라든지 논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화기 질환에서 가장 좀 이런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또 통계 자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18년도 국가 암 등록 통계 자료인데요. 2018년도 자료지만 이거는 2020년 12월 30날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암과 관련된 통계 자료는 2년치를 모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2018년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발생자 수, 그 다음에 조 발생률, 그 다음에 연령 표준화 발생률 같은 경우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성별 암 발생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 대비해서도 암 발생자 수라든지 연령 표준화 발생률 같은 경우도 소폭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자,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입니다. 굉장히 높죠. 남자는 80세, 여자분들이 조금 더 오래 삽니다. 86세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기대 수명까지 생존한다고 했을 때 암 발생 확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암 발생률과 관련된 국제 비교 자료입니다. 한국이 지금 보면은 암 발생 확률이 10만 명당 몇 명인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통계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 어떤 암일까요? 그래서 2018년도 통계, 마찬가지로 2020년 말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1위가 위암입니다. 자, 암 종별 진단 후 경과 기간별 유병자 수를 보더라도 위암과 관련된 이런 환자 수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약하자면 2018년도에 암 환자 수가 201만 명입니다. 국민 25명 중 1명이 암 유병자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위험과 관련된 발생률이 가장 높다라고 통계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암의 증상과 원인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의 증상, 대표적인 증상이 급격한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구토, 역류라든지 어떤 위, 복부에 대한 어떤 중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일부고요. 가장 큰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면
바로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가 8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20%가 아주 미약하게 나타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의 증상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으나 진행이 되면서 복통, 체중 감소, 구토 등의 증상이 발현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 중에도 헬리코박터와 관련된 내용, 증상이 없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어떤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암의 원인도 보면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전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고, 또 맵고 짠 음식, 그리고 잦은 음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위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고요. 저 선모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에 굉장히 정착을 하게 되고, 한번 이제 정착하게 되면은 제균이 굉장히 어려운 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위건강 악화의 주 요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같은 경우에는 맵고 짠 음식, 또 스트레스, 현대인의 생활 패턴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게 되고, 또 위궤양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대한 발병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감염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내에 기생하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지정한 1급 위암 유발인자입니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서 나온 균이 입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염 경로로 추측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쪽에서 감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어떤 학계에서는 아직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이런 그 할머니 분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음식물을 씹어서 손녀들한테 전해주는 과정에서, 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찌개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 먹는, 반찬도 한 그릇에 놓고서는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나눠 먹는 이런 습관들에 의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전이가 됐을 것으로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증상, 감염 증상을 좀 보겠습니다. 뭐 자주 속이 쓰리다, 속이 늘 더부룩하다, 커피를 마시면 속이 아프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아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부고요. 가장 큰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예방 방법은 화장실 갔다 와서 손 깨끗하게 닦고, 또 식사 전후에도 손을 깨끗이 닦고, 또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하실 때 숟가락을 섞지 않고 개인 그릇 사용하기, 술이나 음료 섭취 시 컵 돌려 사용하지 않기, 아이에게 음식 씹어서 주지 말기, 위를 자극하는 맵고 짠 음식, 인스턴트 음식 피하기, 비타민C 충분히 섭취하기.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기 어려운 예방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지킬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상 같이 밥 먹다가 갑자기 누군가 숟가락 담궜다고 해서 그 음식을 피한다라든지, 덜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식사를 중단한다든지 할 수 없는 문화잖아요. 또 누군가가 이제 회식 때 잔을 줬는데 그걸 거부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예방하기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암의 원인인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학계의 발표 자료입니다. 뉴스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잡아야 암 재발이 또 끊긴다. 암이 계속 위암도 치료를 받았는데 재발을 하는데 헬리코박터를 어떻게 재균하느냐에 따라서 암 재발률이 떨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국제암학회에 발표한 논문 자료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논문으로는 헬리코박터 양성인 이런 그 환자들 대상으로 재균약, 그러니까 헬리코박터를 재균하는 약이나 위약을 투여한 결과 재균 치료군의 위암 발생 위험률이 55%나 감소했다.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헬리코박터균을 잡아야 암 발생 확률이라든지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논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위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다. 그리고 IARC, 이게 이제 International Agency Research on Cancer, 그래서 국제암학회인데요. 국제암학회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1급 발암물질로 발표를 했다. 그래서 매년 200만 명에서 감염과 연관된 암이 발생하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과 연관된 위암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치료가 권장되고 있다. 결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 종류인 위암은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최근 사망률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발생률의 변화는 별로 없어서, 발생률이 아까도 보셨지만 가장 높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1차 예방 전략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치료를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암의 치료와 관련된 발표 자료고요. 이 논문은 SFC 바이오에서 가지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베타카리오필렌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억제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요약을 보면 베타카리오필렌이라는 성분, 그 성분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억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했고요. 결과로 봤을 때 베타카리오필렌을 투여한 그런 실험군에서는 오심, 속쓰림 이런 것들이 호전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혈청 IL-1 베타 수치가 의미 있게 감소했다. 저게 뭐냐면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면역 수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인터루킨의 1 베타라는 수치가 감소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염증 자체가 염증 발생률이라든지 염증이 치료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혈청이 높아질수록 인터루킨 1 베타의 수치가 높을수록 염증이 발생하는 게 높은 거고 염증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고 저 수치가 낮을수록 염증이 치료되고 있다, 염증이 호전되고 있다, 염증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수치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타카리오필렌의 투여가 오심, 속쓰림 에 호전이 있고 또 향후에 이제 위장관 질환의 보조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논문 발표입니다. 그래서 SFC 바이오와 관련된 내용들을 앞으로도 이제 제가 많이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SFC 바이오는 LS피플의 연구기관입니다. 생산기관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제조되고 생산되고 연구되는 모든 제품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좋은 원료들로 배합해서 시장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이고 또 우리 회사를 위해서 독점적인 제품들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또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문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발표했던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SFC 바이오에서 갖고 있는 논문인데 베타카리오필렌을 서울대 소화기내과에서 임상실험했던 내용이었어요. 금방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근데 그거는 저용량으로 128ml, 128mg으로 인체 실험을 했던 내용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체 실험은 400ml 이상의 고함량으로 실질적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효과가 있는 것들을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인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셀 실험이라든지 인비보 인비트로 동물 실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논문은 두 개의 논문은 그래서 동물 실험과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베타카리오필렌 투여가 치료 효과가 있다고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베타카리오필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으로 인해서 위암을 포함한 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돕는 새로운 항균제 또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한다. 이런 결과를 도출을 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H-002-119-00-001 이 물질은 SFC 바이오에서 얻어낸 정양 추출물이 함유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할 수 있는 베타카리오필렌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아주 효과적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치료제이며
이 성분은 베타카리오필렌에서 추출해서 얻어진 성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주제에서 보면은 클로브즈 추출물이라는 게 바로 정향 추출물입니다. 클로브즈가 정향이라는 뜻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닥터 헬리파라는 제품입니다. 닥터 헬리파는 소화 흡수를 돕기 위한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균형식입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 영양소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까지 골고루 함유된 영양식이고 균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SFC 바이오가 개발한 베타카리오필렌 함유 정향 추출 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소화흡수 프로젝트 베타카리오필렌 함유된 정향 추출 분말이라는 것은 특허 원료입니다. 특허 원료에 되어 있고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학술지 논문에서 그 성능이라든지 효과를 저희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냥 이제 우리가 먹고 느껴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충분히 학계에 보고된 논문 자료를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효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섭취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용할 때의 섭취 방법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영양 보충할 때의 섭취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식사 대용을 하실 때 2개에서 3개 팩을 한꺼번에 드셔도 되고 하루에 8개에서 12개 팩까지 섭취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일반식을 전혀 하지 않고 이 닥터 헬리파만으로도 일반식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양 균형식이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식을 하시면서도 보통 이제 탄수화물에 집중된 식사를 하신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식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닥터 헬리파를 한 팩에서 2팩씩 드셔도 균형 잡힌 식사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양정보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베타카리오필렌이 함유된 정형 추출 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베타카리오필렌 유효 함량이 162mg, 한 팩에 무려 162mg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분당 소화기내과에서 실험한 인체 실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얻어냈는데 그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 함량이 닥터 헬리파 한 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닥터 헬리파에 대한 특징입니다. USP입니다. 그래서 첫째, 특허 물질인 베타카리오필렌이 함유된 유일한 특수용도 식품입니다. 둘째는 균형 있는 영양식과 위 건강을 위한 소화 흡수 프로젝트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대 소화기 내과팀이 임상을 마친 검증된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직 LS피플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유통 채널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채널에서도 이 제품을 만나보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LS피플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구매 수량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항상 저희가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적의 수량으로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서 한정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 설계도 잘 하셔야 될 거고 필요한 분들을 미리 사전에 이런 그 제품에 대한 소개들을 맞춰서 공급될 때 적기에 이렇게 판매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계획들을 미리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닥터 헬리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신제품인 곧 출시될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출시될 네이프릴 칫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프릴 칫솔은 이제 이 제조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면도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런 세대에 따라서, 제너레이션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싱글 제품, 더블 제품, 트리플 제품 이런 시대가 변할수록 단순한 기능에서 좀 고급화되는 이런 제품으로 변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칫솔은 우리가 30년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단모 칫솔이 1세대에 개발이 됐고, 이중 미세모가 지금 시장에 거의 100%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30년 동안 개발된, 30년 전에 개발된 제품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이 도입된 제품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요구가 있었고요. 이런 30년 전에 식모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고, 이 제품에 갖고 있는 어떤 단점이나 한계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이렇게 시장에서 요구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 기술의 한계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LS피플에서 제안드릴 신제품은 최신 기술력의 다중 칫솔모입니다. 그래서 1세대의 단모, 그 다음에 2세대의 이중모를 뛰어넘어서 30년간의 기술 정체를 극복하고 3세대 다중 미세모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다중 미세모의 장점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미세 칫솔모 제조 방법이라든지 그 제조 장치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회사에서 다중미세모를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중미세모를 통해서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치아 표면에 그 마모를 방지하면서 효과적으로 건강을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제조를 해왔습니다. 다중미세모라는 거는 안에 식모된 그 칫솔 모들이 다 길이가 달라서 역할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표면이 입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 치아 표면을 닦는 양치질이 아니라 치아 표면뿐만 아니라 치아 사이에 있고 또 잇몸에서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치석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칫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신 기술의 세계 최초 다중 미세모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방자 유기가 들어가 있는 황동이 식립할 때 식립 뿌리 쪽에 저희가 같이 제조를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칫솔질을 할 때 칫솔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에 헹구더라도 치약 찌꺼기라든지 안에 칫솔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잘 뜨거운 물이나 흐르는 물에 세척하더라도 잘 세척이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항균 효과를 위해서 방자유기 황동을 저희가 식모 끝에 제조를 하는데 결합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칫솔의 블렌딩을 통해서 그냥 일반 칫솔모가 아니라 저희가 은 나노 성분을 같이 넣어가지고 또 이중으로 항균 기능이 있을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나노 기술을 통해서 99.9% 살균 효과가 있는 칫솔모에 은 나노 효과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칫솔모에서도 일단 항균 효과, 살균 효과가 있고요. 한양대에서 임상 실험을 마쳤습니다. 한양대 공과대학원에서 나노기술과 관련된, 은나노기술과 관련된 임상실험을 진행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표 자료에서 보다시피 칫솔 뿌리 부분에 저렇게 금속 소재가 보이실 겁니다. 저게 그냥 일반 금속이 아니라 다른 칫솔과는 다르게 방자유기 원료가 모와 같이 저렇게 식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식모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우리 제품 중에서 4가지 컬러가 있는데 하나가 투명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신 다음에 투명한 제품의 모 부분을 보셨을 때 방자 유기가 식립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와 제품들과의 차별화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균에 감염되는 것들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